아름다운 찰나의 시간. 이용희. 찰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에 흘러가는 세월의 기록들과 사건들이 엮어낸 순간순간을 누군가가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절실하지 않았을까. 사진이라는 방법이 생겼다. 사진용 카메라는 1830년대에 생겨나 여러 타입을 거치고 그 방식도 습판과 건판, 필름을 거쳐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로 변화하였다. 사진의 모양도 흑백에서 칼라로, 폴라로이드와 동영상까지 그 방법이 무수히 많다. 나는 카메라를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인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구입했다. 카메라랄 것도 없이 조잡한 일회용이었는데 그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나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그 시절 내 월급의 25%나 되는 거금으로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박물장수 같은 이동 백화점인 사람에게서 구입했다. 그때 그곳으로 남긴 우리 처다기의 어릴 적 모습을 두고 볼 수 있음에 그 가치는 충분한 것 같다. 그 후에 생활이 안정되면서 시내에 있는 사진관을 통하여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일본 제품의 정품 카메라를 샀을 때의 뿌듯함이란 그 카메라의 무게보다도 묵직했다. 그것이 남긴 사진도 꽤 많았는데 그 물건은 우리 집을 드나들던 지인의 손으로 작물이 되어버렸다. 그것도 재산이 될 수 있었던 때인 것 같다. 그렇게 잃어버린 다음에는 딸 아이가 쓰던 디지털 카메라로 똑딱이 노름을 한참이나 했다. 가볍고 소지하기 편함에 여행 때마다 내게 붙어다니는 필수품이 되었었다. 그 후 무겁고 번거롭지만 그 크기와 쑥 내민 렌즈에 위압감을 주는 DSLR 카메라로 또 수년을 재미있게 살았다. 그러면서 부피와 무게에 눌려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던 차에 퇴직 선물로 아이들에게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선물 받았다. 이 카메라가 작고 가벼우면서 온갖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마치 요술쟁이 같은 재미를 느끼며 사진 수업을 받고 있다. 작가, 지망생 등이랑 사진 동호회에 가면 막내나 미성년자처럼 느껴지는 이 카메라를 나는 참 사랑하여 크고 중후한 다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으려 하지만 왠지 부끄러운 것이 내 어릴 적부터 느껴온 최고의 밀림과 같다. 지금은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 낱장들이 예전에는 인화에서 보던 시절이어서 사진을 앨범에 꽂고 정리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았다.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등 각종 행사와 아기 첫돌, 여행 등 일생에 겪고 지나야 했던 수많은 날들마다 사진은 한 뭉치씩 앨범에 꽂아지고 늘어나는 앨범의 수도 적지 않아서 이사할 때마다 짐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에는 졸업과 입학 등의 축하 선물로 앨범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제 물건을 챙길 수 있을 때가 오자 아이들별로 분류했던 앨범을 나누어 주었다. 대견하게 자라고 함께한 추억에 지나간 시간이 감격스럽고 그것을 떼어놓는 아픔이 마치 분가의 날처럼 서운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올케가 조기상자 하나 가득 담긴 어머니의 사진을 가져왔다. 언니들을 불러 가지고 싶은 것을 골라가라고 했더니 겨우 서너 장씩을 빼들었다. 그때 많이도 서운하고 아마도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시면 서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난
때 사진이 아이들에게 남겨져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 두렵고 서글퍼져 아예 사진을 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을 바꾼 것이 지금의 PC 저장 방법이다. 그 후 몇십 년간의 앨범 모두를 남편의 손을 빌려 스캔이라는 방법으로 몇 날 며칠을 작업하여 메모리칩에 담았다. 그렇게 사진들은 쌓여가고 이제는 외장 하드에 수만 장의 사진을 저장해서 저장 후 다시 못 열어본 곳도 꽤 많다. 사진방도 여러 개로 나누어 세세히 분류했지만 어느 날인가는 내가 찾고 싶던 사진을 찾는데 한참이나 걸려 스스로에게 투덜거릴 때도 있다. 내가 남겨놓고 보다 지워버리면 되는 이 방법이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찍히게 했다. 누군가의 모습을 담아와도 매일 하나로 보내줄 수 있는 편리함이 늘 내 손에 가벼운 카메라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고 다니게 한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인지 사진은 언제나 그렇듯 예쁘고 좋은 것, 밝은 것만 담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사건이나 행사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만 같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잡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들이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찰나들은 기쁨과 환희가 엉킨 행복의 순간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카메라도 변천하고 저장과 전달의 행위도 바뀌었지만 우리가 늘 남기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면 진리와 같아서 꽃은 가장 아름다울 때 찍히고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웃을 때 한 송이 꽃이 된다. 사진은 시간의 빛에 따라서 그 모양과 색깔을 바꾸며 그 피사체를 보는 시선의 위치는 높낮이와 원근 방향이 달라질 때 그 표현의 결과도 달라진다. 때때로 나는 카메라를 들고 마당 축사에 나서 흐드러지게 핀 꽃들과 송이송이 맺히는 열매들을 담는다. 문화원에서 받는 2년차 수강생으로서 수업 출사도 나가 커다란 카메라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선생님께서 강의해준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한 컷 한 컷을 담겨 다음 시간에 평가받을 작품들을 만든다. 길고 짧은 여행에서도 물론 바뀌어진 자연과 환경과 접하지 않던 역사 유물들을 담으며 지역과 계절들을 오고 간다. 그때마다 늘 염원한다. 내게 남기고 싶은 이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 생겨나고 이어지기를.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이기에 어제와 같은 웃음이 오늘은 없어지고 어제 같은 젊음이 내일은 또 없다 한다. 그렇지만 영원히 남기고픈 행복한 찰나의 시간이 있기에 이 순간은 소중하고 그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오늘도 가장 큰 웃음과 제일 넓은 가슴으로 만개한 꽃송이처럼 살며 그 순간을 담아두어야겠다는 욕심을 낸다. 그때에 햇볕도 충만하여 축복으로 빛나고 거센 바람도 내리치는 소나기도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카메라를 손에 들고 나선다. 오늘도 난 떠오르는 태양을, 꺼지지 않을 듯한 뜨거운 낙조를, 사찰의 조용히 울어대는 인경 소리를, 야외 수업 나온 어린이들의 행렬을, 느티나무 가지 위의 싱그러운 바람을, 이슬 맺힌 장미 한 송이를,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의 큰 몸짓을 담기엔 렌즈가 너무 작아 가장 크게 클로즈업 시킨다.